오늘 우리는 아마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대답을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번잡한 도시에 살든 고요한 시골에 살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조부모, 고모, 삼촌, 형제자매와 모든 순간을 나누곤 했기 때문에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몇 명의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소가족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점점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이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가득한 군중 속에서도 이상할 만큼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처럼 말이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주목받아서 영국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나요? 외로움 장관이라니요. 하지만 이는 외로움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져 결국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가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심리 전문가들의 수많은 조언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시작해 봅시다. 외로움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 외로움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왜 나만 외로움을 느낄까? 왜 내가 이런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대신, 외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면 오히려 공허함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외로움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면 쓸수록 자신이 세상에서 더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은 누구나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아세요? 겉보기에는 가장 행복하고 바쁘고 항상 친구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이 감정을 느끼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에 굴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측할 수 없는 비와 햇볕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굴곡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좋은 조언이지만 항상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활동 자체가 큰 도전입니다.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벽은 동시에 그들을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게다가 친구를 사귀는데도 시간, 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로움을 인간으로서의 여정에서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당신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가했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2. 없던 일에 몰두하기.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지만, 거기서 멈추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이 남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떤 일이나 취미에 몰두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보통 당신이 어떤 의지할 곳이나 위안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낄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위한 의지처를 만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답이 당신의 지혜와 창의력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집중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설레게 하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 보세요. 저의 경우 업무 특성상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글쓰기를 선택합니다. 글쓰기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재정비하며 제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활동이 효과적인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콘텐츠를 창작하는 동안 저는 공허한 느낌을 잊게 되고 더 나아가 저와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신만의 일을 찾아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붓을 들어보세요.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면 밖으로 나가 주변의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기타,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단기 강좌에 등록해 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면 합창단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러한 여정 속에서 비슷한 관심사나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부담이 없고 자연스러우며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공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기보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세상과 당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도록 하세요. 어떤 일에 온전히 몰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을 찾으려 한다면 종종 실망이나 더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을 통해 당신만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한 위안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3. 세상과 만나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마음을 열고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외부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사람들을 서둘러 찾아다니거나 관계를 급히 맺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의 만남은 마음을 열고 주변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일상에서도 외로움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졌지만,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익숙함이 제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짜 고립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외로움에 익숙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과 만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거창하거나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공허해질 때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은 뒤 무작정 걸어보세요. 특정한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삶에 익숙한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를 들어, 상인들의 외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혹은 발걸음 소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상관없이 세상은 그 자체의 리듬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마치 상쾌한 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건이 된다면 더 멀리 떠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은 세상과 만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꼭 멀고 비싼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장소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당신의 삶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풍경,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외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이 삶의 마음을 닫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연결이 단순한 기쁨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새로운 일과 사람들에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여러분께 제안한 3가지 방법은 외로움을 받아들이기, 어떤 일에 몰두하기, 그리고 세상과 만나기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외로움에 맞서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각자의 환경과 감정이 다르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나 자신만의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내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당신을 가두는 이유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평하거나 외로움의 어둠 속에 머무른다면 외로움은 곧 당신의 마음과 건강을 갉아먹는 병이 될 것입니다. 대신 외로움을 털어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세상은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세상과 만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평온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어주세요.